형사소송 관련해서는 편하게 몇 가지 얘기를 드려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형사소송을 다들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지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주 명확하고 간단한 대응 전략이 있습니다.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한번 시청해 주십시오. 자, 나한테 어떤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경찰에서 연락이 오고, 그 다음에 검찰에서도 수사를 받고, 결국은 내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예요. 인정할지 부인할지. 인정한다면 일은 아주 쉽게 끝납니다. 인정한다면 나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한테 쫓아가서 합의를 받아오겠습니다 라고 하면 소송은 가장 쉽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물건을 훔쳤다인데, 내가 물건을 훔친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훔친 물건의 주인한테 찾아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합의서를 받아오고 처벌불원서를 받아왔어요. 그러면 그걸 내고 나면 웬만한 일들은 다 끝난다는 겁니다. 합의가 됐으니까 거기에 타당한 정도의 벌만을 판사가 내릴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지가 않고 만약에 내가 부인하는 사건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때부터 복잡해지는 거예요. 나는 한 적이 없는데 모든 사람들은 나를 범인으로 몰아가는 거죠. 피해자도 나를 범인으로 몰아가고, 검사도 내가 범인이라고 하고, 판사도 마치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원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인데 실제 현실에서 무죄 추정이 지켜지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실은 변호사인 제가 느껴봐도 이래요. 검사가 기소했으면은 할만하니까 했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판단해야 되는 판사님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생각을 드라마틱하게 바꿔놓지 않으면 나는 유죄가 인정돼서 감옥에 간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나요? 제가 변호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죄 짓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한테 허위 자백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말을 합니다. 제가 항소심에서 변호를 자주 맡게 되는데 1심 때 제가 인정됐으니까 항소심에서는 그냥 인정합시다 라고 권유하는 변호사님들도 많은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억울한데 어떻게 사람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인간 본성에 반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하고 나서 그래도 무죄라고 한다면 제가 무죄 변론을 끝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보통 10명 중에 한 분 정도가 끝까지 무죄를 다퉈달라고 하시고요. 나머지 90% 정도는 사실은 제가 잘못한 게 맞다, 그러니까 항소심에서는 최대한 합의를 볼 수 있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혹은 이 영상을 보시는 피고인의 가족분들 중에서 변호인을 어떻게 선임해 줘야 되는지가 걱정이 되신다면요, 가서 하나만 물어보세요. 인정하느냐? 인정한다 그러면 피해자를 찾아서 합의를 하면 되는 거고요. 피해자가 없다면 반성문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겠다 라고 한다면 변호사님들께 돈을 많이 주고서라도 끝까지 무죄 변론을 맡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원칙만 아시면은 형사 변호에 있어서 어떻게 변호사를 선임하고, 어느 변호사를 선임하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지가 매우 선명해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형사 변호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한 분이시라면 언제든지 제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형사 전문 변호사 김정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